글씨 색깔이 너무 부담스러운가?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올림을 하다가 속고를 하면 좋다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러면 속고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림을 하고 속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낚시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그냥 장르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낚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고를 하려면 올림도 머릿속에서 지우고 내림도 지워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자꾸 올림 입장에서 내림 입장에서 낚시를 하려고 들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부력, 그 다음에 목줄의 각도, 예민함, 부력점, 또 뭐 있지? 비법 떡밥,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올림 낚시 그러면 이제 포인트, 미끼에 따라 낚시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낚시, 그리고 떡밥을 유지력 쪽으로만 생각하는 낚시. 근데 이거는요, 속고줄이에서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충돌만 일어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요, 낚시 생초보, 올림 출신, 이 세 명이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낚시를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물론 태도가 좋아야 되겠지만 여기가 제일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여기고, 그 다음이 생초보가 제일 잘합니다. 왜? 나쁜 습관, 전제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아는 거 위에 뭘 쌓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이미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요, 그 위에다가 새 그림 아무리 그려보세요,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려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싹 지워야 돼. 지우고 다시 그려야지. 다시 그려야죠. 낚시도 똑같아요. 싹 지워야 돼. 수심 측정부터 다르잖아요. 올림 수심 측정은요,
이렇게 하는 수심 측정이죠. 뭐 찌가 장찌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올리면 수심이, 공략 수심이 1m에서 뭐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이 정도니까 사선을 지고 안 지고 해도 뭐 어차피 깊지 않은 수심이죠. 사실 수심 별로 그게 큰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 수심은요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길이로 수심을 말할 수 없죠. 실제로. 그래서 많이 달라져요. 올림에서 말하는 4m 수심이 속꽃줄이에서 해보면 3m 밖에 안 됩니다. 3m 안 될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림은 어떠냐 하면, 내림은 수심을 재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안 돼요. 휘어져요. 왜 휘어지냐 하면 내림의 수심 측정 방식은 저부력에다가 실제 낚시에 사용되는 떡밥 무게 정도만 껌납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요. 편납 쪼가리나. 그러니까 대류가 있으면 내림은 휘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실제 낚시용이니까 딱 맞지 않느냐. 대류가 계속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수심을 모르기 때문에 못 읽어요. 속꽃줄이는 절대 수심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타나를 확정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타나 잡기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변동 없는 수심인 거죠. 일부러 뭐 플로트 같은 거 쓰고 껌납도 좀 무거운 거 쓰고 이러면 팽팽해지죠. 오히려 찌라시를 더해서 이게 채비가 뜨는 걸 막으려고 할 정도니까요. 이거 보세요. 올림 같은 방식으로 수심을 잰다. 그러면 사선이 심하게 진다. 내림 같은 방식으로 수심을 잰다. 사선을 너무 죽이려고 하고 또 저부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줄이 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알고 내가 올림을 좀 할 줄 아는데 뭐 내림을 좀 할 줄 아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느냐? 올림 투척, 내림 투척, 이거 속꽃줄이하고 하나도 안 친한 투척, 죄다 뻗어 던지기 밖에 없잖아요. 떨구어 넣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척이 도움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뻗어 던지기도 하고 떨구어 넣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간 형태, 뭐 속꽃줄이 경우에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컨트롤 하고 싶을 때. 근데 내림 속고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밥달기. 우리는 밥달기 할 때 보면 둥글게도 달고 조금 길게도 달고 완전 동그랗게도 달고 이런 형태를 다 쓰죠. 근데 여러분 그 올림낚시 밥달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 근데 요즘은 다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밥달기 모양이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길어도 스커드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둥글게 하고, 이거 다 중층 낚시 밥달기예요. 내림 낚시 밥달기 모양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옛날 내림 낚시 밥달기 모양 어땠냐 하면요,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이러면 물 속에 들어가면 뭐 여기부터 뜯어지고 뭐 열리고 난리죠. 닫아주지 않거든. 그거는 다 이렇게 길었어요. 내림은, 밥달기가. 내림 낚시 하는 나라들도 다 똑같아요. 올림은 떡밥을 이렇게 달 줄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달았지. 맞죠? 우리처럼 다 이렇게 달고, 공식도 이렇게 나름대로 다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보세요. 이런 밥달기가 이런 낚시에 도움이 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쁜 습관일 뿐이에요. 하나도 도움 안 된다니까요. 낚시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걸 열심히 지워내셔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뭐 올림 좀 오래 했고 뭐 내림 좀 오래 했고 그래서 나는 낚시 더 잘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돼요. 제대로 이 낚시를 하려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냅니다. 우선은요, 과거의 습관, 판단, 정보 지워야 됩니다. 낚싯대도 바뀌죠. 올림대에서 중층대로 바뀌죠. 중층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낚싯대에 관한 영상들 보시면 기능적으로 중층대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빨래방망이하고 야구방망이하고 둘 다 이걸로 다 야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율에 있어서 빨래방망이는 야구방망이를 따라올 수 없어요. 크리켓 마찬가지죠. 그걸로 야구하려면 하죠. 그러나 효율성에 있어서 안 돼요. 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낚시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저가형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층대는 갖춰야 되고, 우선은 12, 15부터 그 다음 18, 그 다음 나중에는 하나씩 늘려가면 되고요. 찌도 중층 전용찌, 제대로 된 중층 전용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막 만든 그런 찌들 말고요. 코리안 스타일 찌 말고요. 내림찌도 안 되고 당연히 올림찌도 안 돼요. 제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일본 공방 제품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가치도키 중에서 몇 가지 있죠. 그 다음 크루시안, 저는 우선 이 정도는 추천합니다. 딴 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사지 마세요. 나중에 돈만 날립니다. 살 거면 제대로 사고 아니면 치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벗어 던져야 돼요. 옛날 것들을. 안 그러면 내 낚시에 새로움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떡밥, 이거 떡밥도요, 터치 맞추고 조정할 수 있는 떡밥을 써야 돼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오븐 떡밥들은 조정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 신장 떡밥, 콩떡밥 이런 것들이 그 조정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올드한 오븐 떡밥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낚시에서 바라케를 쓰고 후를 쓰고 감자를 쓰고 글루텐도 유지력이 좋은 것만 쓰지 않고 다양한 걸 사용하느냐? 터치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떡밥을 쓰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떡밥은 물어도 전 답을 못 해드려요. 그리고 뭐 모르는데 좋다 나쁘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낚시는 속꽃질이라고 해도 어분만 가지고 못합니다. 어분 플러스 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분만 가지고 바닥 낚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리도 마찬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무조건 적절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싶으면 상식적으로 남들이 쓰는 떡밥 써봐야 돼요. 당고하, 당고동, 싱카, 페레소꼬 이런 거 써봐야죠. 그 다음에 오감, 오감첩 이런 거 써봐야 됩니다. 뭐 브랜드 다른 거 상관없어요. 특성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사용해 보시고, 원줄도 원줄 그냥 모노필라멘트나 그 다음에 그 카본 있어요. 이 떡붕어용 카본줄 이런 거 쓰라고 그럼 쓰면 돼요. 근데 뭐 괜히 뭐 합사를 쓰고 뭐 그런 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 그리고 1.05면요 다 잡아요. 향붕어는 1.5까지는 봐드릴게요. 원줄 다 잡아요. 제가 그 영사 용어로 5자 중반까지는 다 제압됩니다. 해보면 노지 잉어가 뭐 얼마나 힘센데요. 관리터 고기하고 다릅니다. 노지 잉어들은 비웃듯이 달려서 터뜨립니다. 그래도 다 웬만하면 견딥니다. 5자 정도까지는. 자, 제가 오늘은 속꽃질이 낚시를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습관이 경험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떡붕어 낚시는 비빔밥이 아닙니다. 올림 플러스 내림 플러스 알파가 떡붕어 낚시인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낚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류입니다. 원류. 자꾸 뭐 내림이 먼저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헤라즈리, 헤라가 떡붕어잖아요. 떡붕어, 즈리가 낚시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떡붕어 낚시. 이게 대만의 속공 낚시가 됐어요. 그래서 대만 낚시, 중국 낚시, 한국 낚시 해서 내림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제 말이 의심이 가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내림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했던 내림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현대 내림은요, 속꽃줄이에 더 가깝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거리가 속꽃줄이와의 거리가 더 짧단 말이죠. 왜? 우리나라 환경에서 해보니까 대만식 내림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현대 내림은 진화를 했어요. 뭐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우리 환경에 맞게 진화했죠. 저부령만, 옛날에 저부령만 고집했거든. 안 되네. 짧은 목줄 안 되네. 원래 15에 20, 20에 25 이게 다였는데 지금 내림하는 분들 목줄 보세요. 속꽃줄보다 더 길게 쓰거든. 안 잡히면 늘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찌도 솔리드 톱 기다란 거 했는데 지금은 다 쓰잖아. 이것도 안 되거든. 떡밥은 어때요? 어분 보리보리였거든. 근데 어분 보리보리 탈피한 지 옛날이죠. 초창기 내림은요 다 이거예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초창기 내림으로는요 제한적으로 밖에 낚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거리가 70m라면 이 거리는 30m.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그러면 뭘 하고 이걸 합니까? 아예 이걸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뭐 여기서부터 뭐 이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 수행의 과정이면 모르겠는데 아니잖아요. 이미 최적화된 낚시가 있는데 얘는 얘대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굳이 뒤를 이렇게 따라갈 일이 뭐가 있냐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속꽃줄이보다 더 진화된 개념이 있으면 그로 갈 겁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보고 이 낚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될 수 있으면 답을 다 달아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영상들을 차분하게 좀 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영상을 보고 고민을 하고 내 고민과 충돌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길고 재미없는 제 영상에서 그 뭐 엑기스 이거 맞는 말 아닙니다. 원래 엑세제시스입니다. 엑기스 이거는 뭐 콩글리시고
농축액이죠. 농축액. 이것만 뽑으려 하는 분들은 뽑을 거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과정과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요. 영상 보지도 않고 그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질문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지 않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예. 멋대로 구사하고 왜 안 되느냐? 저도 모르죠. 본인이 멋대로 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기대로 구사를 해보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제가 당연히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죠.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저는 제 구독자들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낚시 잘한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겠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처럼 이렇게 낚시를 재미있게 느끼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도 저한테 질문하려면 제 영상을 어느 정도는 보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보면 다 압니다. 이분이 내 영상을 조금이라도 봤는가, 전혀 안 봤는가. 전혀 안 보면 저도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대답할 게 없어요. 왜?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맞는 속고찌리에 대한 대답을 다시 조금 더 해 나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고비를 넘겨야 낚시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